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. 11월 7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시장이 최근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나스닥 지수 1%대 강세를 보여줬었고, S&P 500 지수 역시 1.3%대, 다우존스도 1.26%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1%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.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, 그리고 또 둔화된 임금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달러와 약세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물론 계속적으로 이슈들은 있어요. 장중에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고, 또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고, 그러면서 변동성이 보이기도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또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시초가가 1.9% 정도 상승을 했고, 장중에 엄청 어려워서 0.7%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어요. 그렇지만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,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뭔가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있다,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상당히 좋았었죠. 10월 28일 금요일에 종가가 2268포인트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234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고,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할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양봉을 보더라도요, 11월 1일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당히 좀 긴 양봉을 만들었다,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상당히 좀 시장이 그래도 뭔가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왔었지만,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이 뭔가 바닥을 다져가고 안정을 찾는 모습이 지난주에는 좀 확실히 두드러졌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주에도 비슷한 흐름이 아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,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. 관련된 이슈들, 또 작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상당히 좀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에게 좀 관심거리는 항상 중요한 선거들이잖아요.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 선거 11월 8일 날 있는데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관심사는요, 미국도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,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미 의회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는지, 그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고,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의회는 공화당이 되고, 이러면은 또 향후에 2년 정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상당히 좀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또 조율을 해 나갈지, 이런 부분들,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, 물론 우리가 선거라는 게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결과를 잘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,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동력들이 좀 바뀌고요. 또 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, 또 금리에 대한 스탠스도 결국은 의회와 또 어느 정도 협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는지, 이 부분 좀 중간 선거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.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,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11월 9일 수요일에 있고,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11월 10일 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의 압력이 얼마나 심한지, 아니면 해소가 되고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판가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 발표에 좀 상당히 좀
촉각을 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10월 CPI 발표를 하면은요, 또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힌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0월에 CPI가 둔화되어야지만이 그래도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제 12월 FOMC 회의가 13일에서 14일에 열리고 11월 CPI가 그때쯤에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와 좀 밀접한 CPI는 요번에 발표될 10월 CPI다.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국내적으로 보면요, 또 뭔가 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. 흥국생명발, 크레딧 리스크의 위험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채권 시장에서 뭔가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시장이 뭐 잘 이겨내고 있다.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요번에 또다시 이제 지난 1일날 같은 경우에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, 그리고 또 뭐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려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뭐 지난주 후반에 국내 주식시장 뭐 양호한 움직임이 보였었기 때문에 또 너무 우려감을 뭐 갖고 항상 걱정을 하고 뭐 미리 대비를 하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좋지 못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시장은 지금 9월 30일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. 2134포인트에 비했을 때는 지금 약 한 달여 만에 200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위에 이제 121선 라인이 있죠. 2400선.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목표 주가로서 제가 이제 2400선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이제는 뭐 매수를 하고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관리 관점에서 내년도에 뭔가 좋아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쭉 뭐 보유를 해도 무방하겠지만, 만약에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것들이 있다거나 또는 만약에 주식 비중이 100%다. 그런 분들이라면은 2400포인트쯤 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현금을 확보해서 또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뭐 선별하고 그러는 게 좀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거의 뭐 몇 주 동안에는 긍정적으로 매수만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말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랐었기 때문에 2400선부터는 조금 뭐 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뭐 체크하시면 되겠고, 관심 종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관심 종목은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정말 바닥권에 있고 이제 그래도 정말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. 이런 종목으로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삼성전기를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, 사실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1월 달에 19만 9천 원에 고점을 찍고 나서 뭐 올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. 9월 30일에 10만 8,500원까지 하락을 했고,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토막까지도 난 거예요. 거기서 이제 뭔가 바닥을 그래도 잘 다져나가는 모습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실제로 3분기 실적도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. 삼성그룹 자체가 삼성전자도 그랬듯이 삼성전기도 3분기 영업이익이 3,11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상당히 좀 하회했는데,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주가는 또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갤럭시 S23의 출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, 또 MLCC 업황 자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또 내년부터는 좀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겠다. 그리고 이제 내년 뭐 특히 2분기부터는 뭔가 좀 부품 재고 축적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을 찾을 거다.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은 저점은 찍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10만 8,500원에 9월 30일에 저점 라인 정도
손절가로 잡는다면은 뭐 지금부터 천천히 좀 모아나가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도 성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